오늘은 청약 결과에 따른 시장 움직임 예측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2달 약간 안 됐네요. 2020년 11월 9일 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은 과천 지정타 청약 결과 발표와 평촌 대장 아파트의 은밀한 관계. 이 글은 11월 10일에 있을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결과 발표 하루 전에 썼어요. 내용은 발표 이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에요. 지정타 청약은 무려 54만 명이 몰린 만큼 시장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봤으니까요. 당첨되면 약 10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로또 청약이었고, 추첨제 최대 경쟁률은 4블럭 라비에노 99A 타입으로 무려 1910대 1이었어요. 오늘은 이 사례를 보면서 시장을 예측하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과천 지정타 청약을 넣어서 혹시 당첨을 꿈꾼 분들, 그 기대를 몇 개월 전부터 한 분들도 있지만 1년 전, 3, 4년 전, 아니 10년 전부터 했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어요. 당해 당첨을 노리는 분들의 전입신고로 임차 수요가 몰려서 전세가도 상승했었죠. 이렇게 수십만 명의 큰 기대 속에 청약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쯤에 6.17 대책 발표 전후로 엄청난 패닉 바잉이 시작됐어요. 청약 대기자들은 무주택 포지션으로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내는 규제 정책의 풍선 효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불안해진 대기자들은 이제라도 포지션을 바꿔서 패닉 바잉 행렬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늦은 거 존버해서 과천 청약을 기대해 볼 것인지 고민을 했어요. 이 양자택일의 순간에서 주택 매수로 돌아선 사람도 있었고, 청약을 계속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청약 결과 발표 후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두둥탁. 1. 대부분 청약 대기자들은 혹시 본인이 당첨될 수도 있으므로 매수를 안 하고 대기한다. 2. 수십만 명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당첨이 된다. 3. 본인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체념하고 매수로 돌아선다. 4. 그럼 이들은 어디를 사려고 할까? 5. 평촌. 실제 결과 발표 후 가점제를 기다리던 분들은 엄청나게 높아진 컷 점수를 보고 본인 점수와 고점 통장수, 향후 공급을 계산해봤죠. 그리고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점제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우쳤어요. 추첨제를 노리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을 보고 0.1%대의 당첨 확률에 큰 기대를 걸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쳤고요. 이렇게 깨우친 청약 대기자 중에 소수만 매수로 돌아서도 엄청난 인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스텝으로 이들이 어디를 매수하려고 할지 생각해봤죠. 당연히 본인 돈 되는 대로 각자 관심 있는 지역으로 사려고 하겠죠. 그런 당연한 거 말고 저는 가장 매수 영향을 많이 받을 곳으로 평촌을 찍었어요. 과천 지정타 청약을 넣은 사람들은 누구일지 생각해봐요. 당연히 청약에 당첨돼서 돈을 벌고 싶은 외부인들이 있을 거고, 이들 중 과천과 1도 관련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도 과천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 과천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 과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아마 자격 요건만 갖췄다면 99%는 이 청약에 다 넣었을 겁니다. 과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알다시피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과천의 배후, 과천 정부청사 역과 두 정거장 떨어진 평촌을 본 거죠. 평촌은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부터 고가 아파트까지 가격대가 골고루 분포돼 있고, 1기 신도시 인프라에 우수 학군까지 갖췄어요. 또 경기도 타 지역 대비 저평가로 보였고, 마침 이상훈 님이 서영고 안과로 안양을 찍었어요. 이를 종합해서 저는 지정타 발표 이후 평촌이 주목받고 오를 것이다. 그중 당연히 대장 아파트가 먼저 치고 나갈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예측대로 대장은 국평 신고가 11억 3천이던 게 13억 1천으로 1억 8천 상승했어요. 한 달 만에 16% 상승을 했죠. 신고가 한 건이 터진 게 아니라 가격대별로 쌓이면서 수많은 거래가 일어났어요. 비단 대장뿐만 아니라 평촌 전체가 들썩이고 급상승을 보였어요. 저는 이 내용을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제일 많이 오를 곳을 예측 후 맞춰서 분석력을 인정받고 뜨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요. 예측이란 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최근 이런 식의 접근이 유효했다면 다음은 어떤 사건을 봐야 할까요? 다음 예측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우리에겐 아주 큰 이벤트가 남아있어요. 바로 3기 신도시 분양이에요. 아까 과천 청약 떨어진 수십만 명 중에 일부는 매수로 돌아섰지만 아직도 청약만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3기 신도시는 아주 큰 기대고 희망이에요. 하지만 3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분양이
전당이 이루어져도 당첨이 쉽지 않은데 최근 악재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이 취임을 했죠. 이분은 머릿속에 온통 공공밖에 없는 분이에요. 현재 이분이 준비하고 있는 환매 조건부, 토지 임대부, 지분 공유형 주택을 아시나요? 시세 차익을 공공과 주택 소유자가 공유하는 형태의 공공자가주택인데 이게 3기 신도시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아직 이 공공자가주택의 정도가 구체화되거나 수치까지는 안 나왔는데 만약 3기 신도시에 환매 조건부 분양 비율이 높거나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들이 에라이? 하고 빠르게 매수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합니다. 집은 내가 실거주하는 곳이면서 가장 든든한 투자처가 되는 사유재산인데 그걸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하라고 하고 이익은 환수한다면 누가 그런 걸 원하겠어요. 또다시 패닉바잉 매수세가 펼쳐질 거예요. 그럼 어디로 매수세가 붙을까요? 이 청약 대기자들이 갑자기 강남 반포로 가서 아파트를 살까요? 아니요. 대부분 그만큼 있는 분들이 아니죠. 주 타겟이 경기도일 거고 서울로 진입한다면 노도강, 금광구, 중랑, 은평 8개 구 쪽으로 몰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집을 매도한 기존 집주인들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실수요 상승장으로 자리매김하겠죠. 그럴 일 없어 보이지만 만약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적용이 안 되거나 그 비율이 낮다면 청약 결과 발표 후에 과천때와 같은 프로세스로 한번 움직임을 보이긴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은 대규모 청약 결과에 따른 시장 움직임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봤어요. 앞으로는 변창흠 장관님의 행보를 잘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사실상 이 정권의 부동산 마무리 투수로 등판한 건데 이때까지의 기조는 절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여요. 우리는 같이 시장 움직임을 잘 보고 있기로 해요. 단톡방에서 매일 아침에 부동산 기사도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고요. 부엉부엉.